자, 오늘 할 거는 뭐 저평각에 대한 것들, 뭐 사각형 면접에 대한 것들 좀 정리해서 시험을 일단 먼저 정리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값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혹시 오늘 숙제에서 질문할 거 있어요? 67쪽 5번. 67페이지 5번. 오늘만 수업하면 원이 없어질 거니까 조금 많이 해봅시다. 원 없는 수업하고 싶다. 너무 대충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상태에서 원의 중심이 하나 잡혀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도 이렇게 잡아서 x도를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고, 여기를 연결해가지고 오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죠. 그리고 여기는 110도, 여기는 135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B에서 D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B에서 D로 이렇게 연결하시게 되면 A, B, D, F가 사각형에 내접하고 있죠. 그치?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마주보는 가격대가 마주보는 대각압이 1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각 BD, F를 70도, 그러면 각 BDC라고 하는 녀석은 65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치? 우리는 각 BOC는 각 BDC의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중심각이 130도가 되셔야겠죠? 됐어? 자, 또 얘기해봅시다. 잘리네? 자, 또 얘기하시죠. 다른 번호. 6번. 밑에 6번? 네. 이거는 이제 전 시간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주긴 했었어. 근데 평행하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자,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선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여기 그어져 있고, 여기 그어져 있고, 여기 그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95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점 1, 5에서 봤을 때, 각 B라고 하는 녀석은 각 Q, P, D와 같은 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으면 네대각이라고 부르죠. 외곽의 크기는 네대각 크기랑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95도가 되실 거고. 그런데 1, 5'에서 봤을 때 각 QPD라고 각 C압은 180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각 C의 값은 85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딴 거? 안 풀렸던 거 없어? 중단어 문항. 뭐 너희들한테 좀 편하게 최대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호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을 잡는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얘네를 잡라고 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죠. 각 A, O, C는 두 배의 각 C일 거니까 EC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B, O, C는 두 배의 각 A가 되실 거니까 EA가 되실 거고, 각 COA는 두 배의 각 B가 되실 거니까 EB가 되실 겁니다. 그치? 근데 얘네들의 합은 360도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EA 플러스 EB 플러스 EC가 360,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마찬가지로 원주각도 비례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얘네들 A 대 B 대 C라고 하는 녀석,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6대 5대 4라고 하는 녀석은, 자, A, B에 대한 호니까 뭐냐 이거 왜 C가 써있냐? B인데 미안해. A, B에 대한 C 호니까 이 녀석이 C가 되실 거고, 이 녀석은 B, C에 대한 호니까 얘가 A가 되실 거고, 이 녀석은 CA에 대한 호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면 B가 될 거라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C라고 하는 걸 6K, A라고 하는 걸 5K, B라고 하는 걸 4K로 볼 수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15K이기 때문에, 됐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K의 값은 12?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애들 다 구해야 돼. A는 60도, 그 다음에 B는 48도, C는 72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를 하시면 얘는 6일 거고 36도 이렇게 되겠네. 됐을까? 또 다른 건? 그게 7번은 5의 반지름 8, AB랑 CD의 비례의 합, APB는 45. 이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드렸던 건데 앞서서
사실 여기 원 5가 있든 없든 관계는 없고요. 전혀 관계는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A부터 C까지 연결을 할 거예요. 얘가 중심을 지날지 안 지날지 몰라요. 지나든 안 지나든 상관도 없고요. 그렇지? 이렇게 그릴 거고. 그러면 각 A, B, C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X라고 얘기할 겁니다. A, B의 원주각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X라고 볼 거고, 각 CBD를 Y라고 볼 거고요. 이 녀석은 CD의 원주각입니다. 여기 이제 Y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저 그림에서 x 플러스 y는 45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AB와 CD의 합을 물어보는데 AB라고 하는 녀석과 CD의 합이라고 하는 걸 물어봤는데 원래 이 녀석은 원주가 지금 반지름 8짜리니까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각 A, O, B 플러스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각 C, O, D잖아. 형님? A, O, B는 사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 B, 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중심각이니까 2x COD는 2y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형태의 애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둘 다 16파이, 16파이에 360, 360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360분의 16파이 가지고 앞으로 뒤쪽에 2x 플러스 2y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응?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x 플러스 y가 45니까 얘가 90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4파이 됐을까? 출판점이 안 맞았네? 아, 교실 싸라는데. 다른 거는 다 치워도 되니까 쓰실 거 없죠? 다른 거 질문? 그놈들은? 이렇게 금방 끝낼 단원이 아닌데. 6페이지 1번? 6페이지 1번? 그냥 여기다 하자.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서 접선 하나 걷고 이렇게 접선을 걷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접점에서 여기가 접점 T 그 다음에 여기다 A점 여기다 T'이라고 잡아서 얘를 구하라고 하는 상태고 이 앞에 P점을 잡혀서 뭐라고 했냐면 30도라고 잡혀있죠. 그럼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원의 중심 입장에서 여기다 수선을 이렇게 내리시고 여기다 수선을 내리시면
얘네들은 뭐가 될 거냐면 중심각이 되실 거고 뭐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는 각 t 그 다음에 O t 프라임의 값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180 마이너스 30에 150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요 각도를 x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여기 각도가 뭐라고 할 거냐면 2x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형태에서 봤을 때 2x가 210도인 거죠. x는 105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사실 이렇게 봐서 하는 게 좀 불편하시면 이미지를 여기다 점을 하나 더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Q로 잡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얘를 싹 지우고 각 T, Q 프라임 T, Q, T 프라임이구나.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가 150도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150, 75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서는 x랑 75를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x는 150도 원주각을 이용해 볼 수도 있고요. 뭐 편하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요거를 지칭할 수 있는 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굳이 이 얘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요 각의 크기는 360에서 각 t, OT 프라임을 뺐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트리를 쓴다고 하면 그냥 차라리 이해가 낫겠죠. 자, 또 다른 거 있을까요? 해강에서 본인가 빠져가지고 다 봤어? 여기는 뭐가 왔니? 어? 그러니까 입에서으로 물어보고 있잖아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1시간 10분밖에 안 찍었어. 그러면 입에서으로 보면은 70분이니까 35분 안에 볼 수 있는데 왜? 대충 내용은 알아야지. 어디 갔다 왔는데? 일본? 그 더운 곳에 왜 갔어? 어디 갔는데? 오사카? 오사카는 가을에 가는 거죠. 봄 가을에. 일본에 겨울에 가려면 저기 가든지 북해도를 가든지 오키나와를 가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데 가려고 하면 미야코지마를 가든지 그랬어야지. 오사카를? 이 날씨에? 거기 한 40도 넘을 텐데 오도? 벌써 또 걸리기 딱 좋을 때 같네. 자, 다른 거 합시다 빨리. 더 질문들은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이제 통계로 넘어가? 페이지 78페이지 통계. 자, 통계학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형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연기돼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동안 이제 중3 애들한테 이 통계는 갖다 버리는 단원이었는데 너희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너희는 수능에서 확률 통계를 수능 시험 과목으로 보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만 해도 미적분, 기하, 통계 중에 선택이야. 남학생 중에서 통계 선택하는 놈은 없습니다. 미적분을 선택을 하시면 의대도 갈 수 있고 공대도 갈 수 있고 심지어 문과인 경제학과, 경영학과도 갈 수 있어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을 하는 순간 차라리 모든 과가 열려있는데 확률 통계를 고르는 순간
우리가 말하는 문과를 제외한 이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대, 자연대, 의대를 다 지원 못합니다. 그랬었죠. 너희들은 확률 통계가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셨고 미적분과 기하는 수능 과목에서 빠졌어요. 바꿔 말해서 지금부터 배울 이 단어는 직접적 수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고등학교 확률 통계 단원에 또 있어요. 그대로. 완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배울 때 잘 배워 놓으시도록 하고 나중에는 써먹으셔야 되기 때문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되게 단순한데 이 확률 통계 단어는 사실 2학년 때 배운 경우의 수하고는 아무짝에도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1학년 때 배웠던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그 다음에 줄기입 그림하고는 관계성을 좀 갖고 있죠. 그럼 우리 중1 때 도수분포표 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너네가 이제 통계 부분에서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 나오는데 이 새끼들이 너희들이 중1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셔서 도수분포표를 잘 몰라. 그래서 고등학교 학원 선생님들이 도수분포표를 자꾸 애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건 뭐가 있었냐면 계급과 도수로 나눠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들은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너희들 점수를 갖고서 우리가 데이터 값으로 본다고 하면 그냥 하면 되죠. 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10명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근데 너네 학교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너네 한 학년에 지금 몇 명씩 있느냐? 35명. 너네 한 학년에 35명밖에 없어? 그냥 400명씩 있어. 300 얼마씩 있어. 여기 고등학교 조사해보니까 고등학교 모집 인원이 384명이 대부분이던데 대략적으로 한 400명씩 있단 말이죠. 그럼 400명짜리 애들 점수를 쭉 다 적어놓으면 눈에 보인다? 안 보이실 거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구간을 자르시고 그 구간을 잘라서 보통은 10구간으로 보통 잘랐었습니다. 90 이상? 이제 보통은 뭐 사실 아예 바닥권이 없다고 쳤을 때 50 이상, 60 미만 이렇게 처리를 했었고 이걸 갖고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애들 인원수를 카운팅을 해서 숫자들을 막 이렇게 썼었죠. 뭐 너네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00명은 너무 오버니까 한 4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뭐 5명쯤 있고 여기 12명쯤 있고 여기에 20명쯤 있고 그러면 37명 너무 많이 썼네? 젠장? 50명은 맞지 뭐. 그러면 여기에 8명쯤 있고 9명쯤 있고 4명쯤 있고 그러면 이제 50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보자는 게 이제 도수분포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했던 걸 우리 뭐라고? 도수분포표라고 했죠. 그러면 보통 너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이상아, 공부 잘하니? 맞아. 점수 몇 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뭔 점수 얘기할 거야? 수학. 아, 수학 선생님이니까? 네. 뭐 큰아빠가 뭔 점수? 그냥 평균 점수 얘기하겠지. 보통 너희들한테 누군가 어른이 몇 점 받니? 라고 하면 너희가 수학은 몇 점이야, 국어는 몇 점이야, 영어는 몇 점이야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새끼는 없죠. 평균 몇 점 받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의 성적을 보는 걸 한눈에 알아보고 쉽게 그냥 대입 점수 딱 한 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애들 자료를 쫙 분포시킨 게 아니라 하나의 딱 점수로 모든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걸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말로 쓰면 졸라 간단해요. 자료를 대표하는 값, 이걸 대표값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방금 전에 은찬이가 점수, 큰아빠가 물어보면 뭘 얘기한다고 했냐? 평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표값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평균이죠.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다 더해서 숫자로 나오시지.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용어가 하나 나와요.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총수로 나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 개소리일까요? 별량이 뭔데? 별량. 자, 여기서 이걸 짚고 가셔야 되는데 책에도 써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우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 로, 표, 표현된 자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별량이다. 숫자로 된 자료. 이거를 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의 이름도 하나의 자료거든요. 근데 너희들의 이름을 갖고 평균을 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낸다고 하면 다 더하셔야 되고 다 더하려고 하면 숫자에서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된 자료만 갖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숫자로 된 자료들을 다 더해서 별량의 총수로 나누면 됩니다만 그러면 이 새끼는 어떻게 하죠? 이것도 자료잖아. 이거 너네가 원래 평균 구하는 걸 배우셨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니?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고 도수 다 더하면 계급으로 계급으로 나누고 계급수 계급수가 5개인데? 그러면 도수를 다 더해서 50개 나오잖아. 5개로 나누면 10이니? 평균이? 어떤 새끼도 10점 받은 새끼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했었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 생각이 몰라? 리우 그 계급 중간 계급의 중간가 그걸 뭐라고 부를까? 가장 어린 수루야 너 이번 2학기 배워야 되잖아. 어때? 학교에서 시험 볼 텐데 시험? 요번에 시험 보자 너네 1학년 뭘까? 몰라? 여러분? 정말 몰라 안 돼? 슬픈데 지금 계급의 중간값 맞아요. 50에서 60의 중간값 얼마냐면 55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계급값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급 도수를 곱한 다음에 그러니까 55에다 5 곱하고 65에다 12 곱하고 75에다 20 곱하고 85에다 9 곱하고 95에다 4 한 다음에 이 새끼를 다 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총 도수로 총도수라고
나누신 요거니까 도수를 총합으로 나눠주신다. 이러시면 우리는 뭐가 나왔었죠? 도수분표에서의 평균을 구하기 됐었죠. 됐어? 이거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신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계급과 곱하기 이렇게 쭉 쓰면 저걸 잠깐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보면 저 녀석의 식은 이렇게 되겠죠. 55 곱하기 글쎄 왜 이래? 이거를 쭉 해가지고 우리가 뭘로 5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50으로 어차피 나눌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50이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50이라고 하고 여기 내려 쓰고 이것도 50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 써도 상관없죠. 맞니? 어차피 더할 거니까 상관없잖아. 통분에 있는 거 나눠. 그러면 이거를 50분의 5, 50분의 12, 50분의 20, 50분의 9, 50분의 4. 그러니까 55에다가 50분의 5를 곱한 거죠. 그러니 계급 도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걸 뭐라고 불렀었는지 기억합니까? 계급 도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고. 1학년 다시 보내야 되나? 인간들 내가? 상대 도수라고 보셨습니다. 기억해요? 그래서 뭘 해도 되냐면 사실은 계급 각 곱하기 상대 도수를 하시고 그냥 상대 도수가 아니죠. 계급의 상대 도수. 를 하신 다음에 이 녀석을 다 더하셔도 똑같이 뭐가 나온다? 평균이 나옵니다. 됐니? 이 두 줄은 사실 중1 때 배운 거예요. 됐어? 이거는 사실 원래 알고 있던 거고 그때 우리는 대표값 얘기한다고 했고 대표값은 이제 평균이 가장 많은 녀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대표값이라는 말을 또 배우고 지랄했냐? 대표값은 평균 말고 중앙값이라는 것과 최빈값이라는 게 더 있습니다. 얘네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인데 일단 대충 물어볼까? 민호 한 달 용돈 얼마나 써? 한 달에 돈 집에서 얼마나 갖다 씁니까? 현금으로 대충 10만 원 정도? 도현아 너 어느 정도 쓰냐? 10만 원? 앞에가 주원이지? 오늘 얼마나 쓰는데? 5만 원. 5만 원? 5만 원은 너무한 것 같은데? 5만 원 사실 어떻게 5만 원 꽂잖아. 그렇지 않냐? 한 번에 오잖아. 자, 여기서 나 집에서 한 100만 원 받아야겠어? 한 달에 한 100만 원 좀 씁니다. 자, 너희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너네들 사실 한 달에 쓰는 용돈이 10에서 한 30만 원 수준으로 왔다 갔다 버릴 거야. 어머니들이 집에 잘 안 계시고 어머니들이 일을 나가서 밖에서 밥을 사 먹는 분들은 한 달에 한 30 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집에 있으면 주로 이제 한 10만 원 정도 쓰겠죠.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그러면 너희들 이제 너희들이 용돈의 평균을 내면은 10만 원 정도, 16만 원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은찬이가 졸라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한 1,000만 원씩 갖다 써. 그러면 너네가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여기 10명 앉아있잖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쓰는데 얘가 은찬이가 1,000만 원 갖다 쓰니까 너네 평균이 얼마나? 100 얼마가 나오죠. 아무도 100 얼마를 받는 새끼는 없는데. 그래서 이 평균의 문제점은 뭐냐면 극단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은 잘 모르시면 이름만 한번 들어봐도 남자애들만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신발 이름 때문에 알고 있을 거야. 남자애들은 보통 에어조던이라는 신발이 있으니까. 아니면 슬램덩크를 봐서 알게 됐던 거야. 근데 옛날에 워싱턴 대학의 지질학과가 전 세계 대학에서 졸업생들의 연봉 평균이 가장 높았습니다. 거기가 조던이 나온 학과거든요. 조던이 그 당시에 돈을 얼마나 버셨냐면 은퇴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야구하겠다고 MLB 구단을 하나 사시죠. 그리고 하다가 실패하시고 구단 넘기고 그 다음에 NBA 다시 들어가겠다고 농구 구단을 또 사죠. 네. 원래 그만큼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애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지질학과 애들은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그 학과의 연봉 평균이 전 세계 1등인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적도 있어. 그래서 아예 극단값이 있으면 극단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게 중앙값이라는 겁니다. 중앙값은 말 그대로 자료의 가운데 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까 용돈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7만 원 받는다, 8만 원 받는다, 10만 원 받는다, 11만 원 받는다, 12만 원 받는다, 19만 원 받는다, 19만 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쭉 썼어. 그러면 우리가 7명의 애들을 갖다 쓰니까 쭉 나열했더니 가운데 어디 있니? 누구 있니? 11이죠. 만약에 이게 아까 받았던 1,000만 원, 은찬이가 받은 돈으로 바뀌어도 우리가 중앙값은 여전히 11이죠. 극단값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얘네 중앙값은 11. 중앙값도 말을 써주면 이거를 원래 저거 하면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오름차순으로 썼죠. 작은 거부터 큰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그때 가운데 오는 새끼를 우리 뭐라고 중앙값이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 반은 10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7만 원 받고 8만 원 받고 10만 원 받는 사람이 둘 있고 11만 원 받는 사람이 하나 있고 12만 원 받고 있고 12만 원 받고 있고 15만 원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써가지고 아까 원찬이가 받은 1,000만 원 받았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가운데 값은 여기잖아. 어떻게 구해? 중앙에 위치한 값이라고 해도 중앙에 위치한 값이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은 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 두 새끼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게 중앙값이에요. 됐어? 근데 평균은 뭐 극단값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중앙값은 극단값에 영향을 안 받는데 최빈값은 또 왜 나왔냐? 굳이 별건 아니고요. 평균도 그렇고 중앙값도 그렇고 얘네 둘 다 별량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죠. 자유가 별량일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숫자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숫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등장한 게 뭐야? 최빈값이죠. 보다 가장 많이 나오는 값. 이걸 최빈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니까 너희들의 이름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의 성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반에서 여기 있는 앉아있는 애 중에서 성이 가장 많은 거
를 찾으면 이씨네요. 이씨가 3명 있네. 용준이가 좀뭐 거의 안 나오시지만 지상중은 계약했다며. 그래서 용준이 좀 따로 빼서 배우고 있는데 3명이니까 이씨가 가장 많죠. 그럼 우리 반에서 성을 대표하는 값은 이씨인 거다. 제일 많으니까. 왜? 중앙값이나 평균으로는 대표값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빈값을 우리가 하는 거고, 사실 최빈값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별량에서도 똑같이 최빈값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2, 3, 4 오면 당연히 최빈값이 3이겠죠? 그렇지? 이러면 최빈값 얼마라고 해야 돼? 3이랑 4. 네, 3과 4가 둘 다 최빈값입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없는 거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최빈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하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까지. 그런데 최빈값 얼마일까? 1, 2, 3, 3, 4, 4 최빈값 괜찮아? 최빈값 네. 모든 애들의 잘 개수가 똑같으면 없는 거예요 원래 알겠니?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숫자 5 하나 추가하는 순간 뭐라고 해야 돼? 1, 2, 3, 4가 모두 최빈값입니다. 뭔가 하나는 부족한 새끼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최빈값까지 일단 얘기해봤어요. 자, 문제 볼까요? 자료의 평균을 구하시오. 를 해야겠니? 할 거야? 자, 1번은 그냥 하세요. 1번에 2번은 잠깐 여기 좀 볼까요? 자, 평균을 개딱지만큼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보도록 합니다. 가평균에 의한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교육과정 상식으로 사라졌고요.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있어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너네가 임의대로 평균 하나 찍습니다. 자, 대충 봤더니 어디가 가운데쯤 되는 것 같아? 뭐 이제 애들 쭉 있으니까 뭐 50이 넘는 애들도 있고 50이 안 되는 새끼들도 있죠. 그럼 50으로 찍어. 가평균을 우리는 찍은 평균이 50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 가평균에서 8만큼 모자라죠. 됐니? 얘는 2만큼 모자라고요. 됐니? 얘는 1만큼 남고 얘는 4만큼 모자라고 얘는 4만큼 남고 얘는 없죠. 이 새끼에 맞힌 거니까. 됐어? 그럼 얘하고 틀리겠네? 필요 없는 새끼네?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숫자가 뭐 이래?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네를 6으로 나눠. 이렇게 한 새끼를 6으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원래 적어놨던 가평균에다 더해버리면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 하시면 마이너스 1.5겠죠?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건 48점. 이게 평균입니다. 됐어? 이거에 대한 원리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뭐 공부하실 일이 있으면 뭐 하겠지만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고 대충 원래 교육과정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면 어때? 실제로 이거 더 더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거 더해서 제일 처음에 90 만들 거고 얘랑 얘랑 더하는 게 그래도 좀 편할 거니까 105 만들 거고 이렇게 더해서 좀 할 거니까 96 만든 다음에 이 새끼들 더해가지고 이게 200이네 296이다 나는 6을 하겠다 할 거니까 이거 이짓 할 수밖에 없잖아. 응? 24지 오늘 계속 그렇게 56 나오네. 더하기 잘못했나? 90. 291 같은. 아 291이네. 잘못했네. 51, 48, 30, 0.5 똑같이 나오긴 하죠. 근데 가평면을 이용하면 좋은 게 너희들이 이거를 하시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면 숫자가 커지면서 더하기 지금처럼 선생님 더하는 거 실수를 하잖아. 근데 가평면을 이용하면 사실 숫자들이 다 고만고만해지세요. 그래서 이 값이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편해집니다. 실제로는 얘가 결국은 어떤 효과를 갖는 거냐면 앞에가 50이니까 이런 식의 분리를 한 거예요. 50, 41을 50 빼기 8을 48을 50 빼기 2 이런 식으로 애들을 생각을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사실 50 더하기 쭉 나눠서 할 거고 얘를 6으로 나눌 거니까 결국 50, 50, 50, 50, 50, 50 6개가 되니까 50을 앞으로 뺀 거고 여기다 이렇게 뺀 거고 나머지 있는 애들을 여기다 따로 계산하시는 이런 형태로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평면을 이용해서 계산이 조금 더 편해요.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1-1하고 1-2는 좀 이따 하도록 하죠. 자, 2번에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문항번호 2번을 하실 건데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중앙값은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시 중앙에 위치한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맨날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자료 개수를 세요. 몇 개야 1번? 1번 몇 개야? 6개야.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오는 거에 평균을 내고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누군지 찾는 거야. 세 번째를 찾으면 38이죠. 네 번째를 찾으시면 42죠. 그래서 더해서 뭐 할 거야? 2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확값이 40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자료의 개수가 7개잖아. 그러니까 네 번째 아이를 찾으면 돼. 제일 작은 게 200, 그 다음에 290, 그 다음에 340, 그 다음 게 410이니까 410이 우리가 뭐가 될 것이다? 저 중앙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2-1번에 줄기 그림 볼 줄 아냐? 거기 써 있는 줄기가 150, 160, 170, 180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1에 대한 숫자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 키가 158, 162, 164, 167, 168, 168, 16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자료의 개수는 7개에 5개, 6개, 13개인 거죠. 그러니까 13개짜리니까 우리는 몇 번째? 7번째 아이를 찾으시면 돼요. 키가 큰 쪽이든 작은 쪽이든. 키가 큰 쪽이든 작은 쪽이든 찾으면 되니까 키가 작은 쪽에서 보면 158이 제일 작은 애? 그러면 7번째 아이가 168이 되시죠. 169구나. 미안해요. 7번째 아이가 169가 되네요. 그래서 중앙값이 169가 되는 거죠. 됐니? 자, 3번에 자료의 최빈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제일 많이 나온 새끼를 찾습니다. 1번은 누가 제일 많이 나왔어? 32. 30이 제일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2번은 220이 일단 2개 보이고요. 240도 2개 보이고요. 딴 건 없죠? 220하고 240이겠죠. 됐니? 자, 넘어가 볼까요? 그럼 거기 있는 평균 중앙값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서 오시고
우린 그 다음에 산포도를 볼 거야. 자, 얘는 좀 지울게. 도수 분포표 빼고 다 지울 건데, 아까 전에 평균을 우리는 갖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의 점수를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 극단값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치고 얘가 없었다고 치고 우리는 평균을 이용해서 너희들의 점수를 얘기를 한다. 너네 반의 평균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너네 반 평균이 뭐 80이라고 했을 때 80점대 아이들이 이만큼 있어. 90점대 아이들이 이만큼 있어. 80점대 아이들은 좀 그렇다. 70으로 70점대 아이들, 80점대 아이들, 90점대 아이들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60점대 아이들, 그 다음에 90점대 아이들. 이런 식으로 너네 반은 배치가 돼 있어서 너희들의 학교에 있는 애들은 배치가 돼 있어서 너네 평균이 70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근데 어떤 반을 보니까 70은 70인데 어쩔까?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반 아이들보다 공부 잘하는 새끼도 많고요. 못하는 새끼도 많고. 맞아? 좀 더 아예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월등히 이 새끼들이 못하는 새끼도 많고 잘하는 새끼도 많죠. 그럼 평균만으로 얘네들의 자료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잖아. 분포 상태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산포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 수능 문제집,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에 보면 대표값하고 산포도가 하나씩 써 있습니다. 그 과목별로. 그 대표값 중에는 뭐가 써있냐면 평균이 써있고요. 산포도 중에 뭐가 써있냐면 표준 편차라는 게 써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고 너희들이 학교 성적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죠. 산포도는 이거를 산포도라고.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표현하는 거. 됐어? 그럼 이 산포도에는 분산, 표준 편차 라는 거를 우리는 배워요. 근데 원래는 더 많죠. 우리가 대표값을 얘기하면 사실은 뭐 보통은 아까 얘기했던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게 끝이거든요. 원래 산포도를 나타내는 기호들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너희들한테는 이 두 개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중상권만 배우고 나면 도대체 산포도란 말을 왜 배우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뭐라고?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표준 편차예요. 대표값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평균이죠. 그러니까 산포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분산을 구해 볼 건데 분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해. 됐어? 그럼 또 편차라는 게 뭔지 아셔야 되잖아. 그럼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얘기하고 원래 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사실 편차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말은 별량이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표현한 것이다.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61.1 받은 아이가 있어. 그니 얘가 이제 별량이고 이 자료의 평균이 80이야. 그러면 이 별량에 대한 편차는 마이너스 19겠죠? 됐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균에서 왼쪽으로 19점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 만약에 70이 있어요. 편차가 마이너스 11이 되겠지? 평균에서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져 있다. 85가 있어요. 5가 되겠지? 평균에서 5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19만큼 이런 형태의 숫자들을 볼 수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편차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편차를 잘 생각해 보시면 편차를 우리는 아까 가평균으로 구하는 평균 보여준 거 있었죠. 근데 가평균이 아니라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가평균을 잡았는데 우연히 평균으로 잡았어. 그러면 자 70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 했어? 80과 마이너스 19로 정리시키겠죠. 75짜리가 있어요. 80과 마이너스 5짜리를 정리시킬 거고 80짜리는 그냥 80으로 정리시킬 거고 85짜리는 80과 5짜리로 90짜리는 80과 10짜리로 정리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 아까 전에 가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잡고 이 마이너스 10짜리, 마이너스 5짜리, 그 다음에 0이 없으니까 뭐 0짜리, 5짜리, 10짜리 해가지고 저희 개수 5개로 나눠져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 원래 붙으면 안 되지? 왜? 가평균을 평균으로 잡아버렸으니까. 그럼 이 위에 있는 새끼들이 사실 뭐라고 이 녀석들이 사실 다 편차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이 편차들은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편차를 구하셨는데 편차의 총합은 0인 거죠. 자, 우리가 아까 3번에는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표현하는 것이고 별량이 하나의 별량이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표현한 거니까 이 새끼를 갖고 다 평균 내면 참 좋겠는데 평균 내려니까 다 더하니까 제로야. 평균이 안 나오고. 그 이유는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 반복되니까 이 새끼를 뭐 해버리겠다? 제곱하시면 마이너스가 더 사라지겠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만약에 구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100짜리 하나, 25짜리 하나, 25짜리 하나, 100짜리 하나 이렇게 되겠죠. 얘를 5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러면 250을 5로 나눌 거니까 50이잖아. 글쎄, 얘가 분산이야. 이 자료에. 됐나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80점인데
40점인데 50점만큼 떨어지지 않죠. 왜? 제곱을 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 숫자가 너무 큰 거야. 이해돼? 제곱해서 만든 숫자가 너무 커? 제곱해서 만들어 숫자 커지니까 뭐 하겠다고? 루트 시키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양의 제곱분이 우리가 말하는 표준편차. 이게 실제 우리가 쓰는 산푸도야. 분산값을 쓸 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표준편차 값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 갖고 있는 단위값과 표준편차가 갖고 있는 단위값이 같아요. 만약에 이 점수면 우리가 점수를 갖고 평균을 했으면 표준편차도 점수입니다. 킬로그램 갖고 냈으면 이 새끼도 킬로그램 씁니다. 센티미터면 이 새끼도 센티미터 단위 써요. 근데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아요. 알겠어? 왜? 제곱한 값이니까. 킬로그램 제곱하면 제곱킬로그램이라고 되어있고 그런 단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고 표준편차와 평균은 같은 단위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 그림 잠깐 그려두고 다시 불러내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 이렇게 그린 그림하고 그 다음에 꼭 뭐같지? 됐어? 근데 얘하고 얘 중에서 3코드는 누가 크겠니? 삼코드는 누가 크겠어? 얘가 커? 자, 한 칸에 가면 우리가 일자리를 봅시다. 일자리로 보면 두 명이지. 얘는 한 명, 두 명, 여기 더 많긴 하겠지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1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짜리고 마이너스 20짜리고 얘는 10짜리고 얘는 20짜리가 되겠지. 그럼 100짜리 2개, 200짜리 2개. 100짜리 2개, 200짜리 2개. 얘는 100짜리 2개, 200짜리 하나, 400짜리 하나, 100짜리 2개, 400짜리 하나잖아. 얘하고 선포도 누가 커야 돼? 얘가 크셔야 되죠. 됐어? 됐니? 그래서 평균에서 애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선포도 값이 커지고요. 평균에서 애들이 붙어 있으면 평균적으로 붙어 있으면 선포도 값이 작아집니다. 됐어? 그러면 확 줄여서 자 이렇게 그렸어. 어차피 개수는 똑같아요. 칸수는 딱 10개씩이죠. 10칸짜리. 얘가 성적이 고른 거니 얘가 성적이 고른 거니? 성적이 고르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자, 왼쪽에 손 셋, 넷, 오른쪽에 손 아무도 없어? 얘가 고른 거야, 오른쪽이? 자, 잘 생각해봐. 성적이 고르다는 건 뭐야? 너네 점수가 다 비슷하다는 거 아니야? 얘네랑 점수 비슷하네? 100점짜리 2명, 90점짜리 2명, 80점짜리 2명, 70점짜리 2명, 60점짜리 2명. 얘네들은 100점짜리 1명, 80점짜리, 90점짜리 2명, 80점에 4명, 70점에 2명, 60점에 1명이죠. 애들이 얘네 더 모여있죠. 그러니까 산포도가 작으면 고른 겁니다. 자료 분포가 고르다, 자료가 고르다, 성적이 고르다라고 합니다. 산포도가 커지면 자료가 고르지 않죠. 옛날에 원래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포도가 크면 성적 분포가 고르고요. 산포도가 작으면 성적이 고르다라고 했습니다. 분포가 고르다는 건 애들이 멀리 퍼져 있다. 이런 뜻이었는데 요즘엔 이 말이 안 나와요. 분포가 고르다는 말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이 국어를 그렇게 못해서 그래. 국어 이슈를 안 나와. 애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성적이 고르다라고 하는 건 모여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산포도가 작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더 있어요. 이걸로 안 끝납니다. 일단 9회는 봐야죠. 그래서 1번은 편차 구하는 거니까 그냥 쓰면 되겠네. 1번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지? 별량에서 평균 빼야 돼. 2번은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0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까? 편차는 됐으니.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래는 어느 야구팀의 7병 경기에서 얻은 점수를 기록한 것이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네요. 몇 개 안 되는 애니까 이거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3, 5, 1, 0, 2, 6, 4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7이죠. 그러면 10점, 12점, 15, 20, 21. 3점이네요? 형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표를 쓴다라고 하면 얘가 편차고 얘가 편차의 제곱이고 3점짜리는 당연히 없겠죠. 5점짜리는 편차가 2고 제곱하면 4일 거고요. 1점짜리는 편차가 마이너스 2고 제곱하면 똑같이 4죠. 0점은 편차가 마이너스 4 제곱하면 9. 2점은 편차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6점은 편차가 3 제곱하면 9. 4점은 편차가 1 제곱하면 1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네 싹을 다 더하시면 28 편차 제곱의 합은 이거를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분산이 나온다. 됐니? 이 새끼에다가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면 이 4의 양의 제곱분이야. 무조건 플러스 값이 돼야 돼. 그랬을 때 이 값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게 점수였죠. 그러면 이 녀석도 점의 단위를 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끝내서 문제 풀어라고 하면 내가 문제를 이렇게 못 풀어와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볼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 쉬었다 와서 할까요? 12분, 20분이니 잠깐 쉽시다. 이렇게 그냥 숫자 계산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보면은 너희들이 그 뒤에 보면 유형 10번 같은 것들 4개의 별량의 평균이 5이고 분산이 1일 때 2의 2B, 2C에서 거기 있는 유형 4번, 4-1번, 4-2번 같은 문제들을 보려고 하면 너희들이 좀 다른 방식에 대한 것들을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돼.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평균을 별량 x1부터 xn까지가 별량이 있을 때 평균을 m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때 표준 편차를 s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분이라고 했으니까 바꿔 말하면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시겠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이 별량에다가 숫자들을 더해 볼 거예요. 다 똑같은 수. 이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변했는지 또 볼 거고. 두 번째,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뒤에서 막 꼬불꼬불하게 하시죠? 여기가 마음에 안 들게. A배를 했을 때 이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A배도 하고 어떤 특정 값을 더하면 그때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볼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평균에 대한 것부터 하나씩 볼 건데 평균은요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x1부터 x2에서 모든 별량들을 다 더해서 1부터 n까지니까 n개겠죠? 이렇게 해서 나왔을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그러면 두 번째 녀석의 평균은 이렇게 구했을 겁니다. x1 플러스 b랑 x2 플러스 b 플러스 점점점 xn 플러스 b를 하고 이 녀석을 n으로 나눠서 구했겠죠?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은 x1, x2 종류별로 모아서 이 녀석하고 BBBBBBBB 해서 계속 더하는 형태를 가질 거고 이 개수가 n개만큼 있을 겁니다. 맞나요? 이걸 n으로 나눌 거니까 이걸 n으로 나눈다 생각하고 이걸 n으로 나눈다 생각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써있는 BBBBB를 n개 더한다는 건 B 곱하기 n 한다는 소리죠? 사실은. 맞죠? 그러면 n분의 x1부터 xn까지 합은 이 새끼랑 똑같은 모양이니까 m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됐어? 얘랑 얘랑 약분해버리면 뒤에는 플러스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b씩 다 더하면 평균이 m 플러스 b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a배를 할 거니까 ax1, ax2, axn을 n으로 나눌 거고 그러면 모두 다 a를 갖고 있으니까 공통인수 a로 묶어서 쓰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니? 이 얘기는 a 곱하기로 나눌 수 있으니 이만큼이 m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a, m이 될 거야. 그래서 평균은 a, m. 그러면 그런 이유에서 이 새끼는 그냥 이렇게 변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표준 편차는 어차피 루트 씌워서 구하는 거니까 분산으로 설명할 건데 S제곱이라고 하는 저 분산은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 x1에서 m을 빼서 제곱하고 x2에서 m을 빼서 제곱을 하겠죠. 그 다음에 xn에서 m을 빼서 제곱을 하실 거야. 맞니? 그래서 이 녀석을 쭉 해가지고
x 제곱이 나오시겠죠? 됐어? 그런데 x 플러스 여기다 더 b를 더하게 되면 이때 변량의 형태는 x1 플러스 b인데 이때 평균의 형태가 m 플러스 b니까 빼면 이렇게 따지고 얘랑 같이 지워지겠네? 그러면 이 녀석의 제곱을 해보니까 결국 무슨 소리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편차는 차이가 없죠? 마찬가지로 x2 플러스 b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니까 또 빠질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니까 됐어? 잘리는 거 아니지 모르겠다. 얘를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결국 다 지워지면 얘랑 방향이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x제곱이야. 그래서 특정 값을 더한다고 해도 분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곱할 때는 상황이 좀 달라요. 우리가 a x1 마이너스 am의 전체의 제곱을 해도 ax2 마이너스 am의 전체의 제곱을 해서 axn 마이너스 m의 전체의 제곱을 한 거를 n으로 나눌 건데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AA가 다 똑같은 색이니까 공중위수를 묶을 수 있겠죠? 공중위수를 묶으면 이렇게 쓸 거야. A의 x1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겠죠? 근데 가로 안의 제곱이면 각각 제곱해서 써도 되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쭉 쓰게 될 건데 그러면 애들이 모두 다 a제곱, a제곱, a제곱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a제곱을 우리가 앞으로 보내버리면 이걸 n으로 나눈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녀석이 s제곱이었잖아.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분사는 a제곱 s제곱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거 보도록 똑같아요. 얘를 보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ax1 플러스 b 마이너스 m am 마이너스 b 형태를 띄고 제곱할 건데 이렇게 어차피 빠질 거니까 이 녀석의 형태는 얘랑 똑같지? 이런 거를 결국 우리는 n으로 나눈 거니까 얘도 똑같이 a제곱 s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s라고 쓰겠죠. 애초부터 s를 갖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똑같이 쓰면 돼. 근데 얘는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자 우리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다 곱한 a 값은 양수니? 음수니? 모르죠? 그러면 a가 음수면 분산이 음수가 되는 부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a를 곱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절대값 a 값을 곱합니다. 그래서 양수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이 절대값 a, s. 그래서 변량이 변함에 따라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사실은 외워야 되는 수준입니다. 안 그러면 문제를 직접 하나씩 다 풀어가지고 식을 변형시켜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귀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변량에 따라서 변량의 모양에 따라서 하는 것들을 하나 더 배우셨고요.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자 이거 지워도 돼? 아니면 쓰셔야 돼? 지워도 되겠어? 지워도 된다고 지워도 되냐고 하니까 펜을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 잠깐 기다리고 한 30초만 한 1, 2분만 기다려볼까?
됐습니까? 쓸게. 자, 이렇게 있어. A라고 하는 집단이 있고 20명 있고 B라고 하는 집단이 25명 있고 둘 다 평균은 75야. 하나는 표준 편차가 6이고 하나는 표준 편차가 3이다. 그치? 이랬을 때 두 집단을 합쳐서 표준 편차를 낼 수 있냐? 라는 걸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20명이니까 여기는 A 집단이니까 A1부터 A2에서 A20까지 있다고 치고 얘는 B 집단이니까 B1부터 B2에서 B20까지 있다고 칩시다. 25까지 있다고 칩시다. 됐니? 어차피 평균은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A1부터 A20까지 더해서 20으로 나누면 75니까 B1부터 B25까지 더해서 25로 나누면 75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쳐서 평균을 내게 되면 A1부터 A20에 B1부터 B25 나누기 45를 할 거고 이 값은 얘네들 관계성에서 20 곱하기 75에 25 곱하기 75 나누기 45랑 같기 때문에 20 플러스 25에 곱하기 75 나누기 45 선생님과 평균값이 같겠죠? 그치? 원래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 표준 편차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표준 편차는 식이 없었잖아. 분산을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에서 분산을 가져오시고 분산값으로 확대하시면 여기 36과 16이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1부터 A1-75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A20-75의 전체 제곱을 20으로 나눈다 하면 이게 36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B1-75부터 B25 75의 제곱을 25로 나누면 16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분산을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일단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얘네들 합치는 분산은 A1-75의 제곱부터 A20-75의 제곱과 B1-75의 전체 제곱부터 B25-75의 전체 제곱을 45로 나눠주면 될 것이고 그치? 여기서 나온 관계성에 의해서 이 앞에 있는 이만큼은 20 곱하기 36이고요 이 뒤에 있는 이만큼은 25 곱하기 16이죠? 이걸 45로 나누니까 분산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우리가 원하는 표준 편차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그냥 귀찮은 거지.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좀 쉬운 걸로 갈 거니까 그나마. 자, A, B 두 사람이 있고 C, D 두 사람이 있어요. A, B 두 사람의 평균을 구했더니 3이고요. 이 새끼는 5예요.
이 녀석의 분산을 구했더니 얘는 1이고 얘는 4예요. 합쳐서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 얘네들은 평균이 안 나오잖아. 지금 평균이 똑같지가 않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좀 노가다입니다. 잘 봐요. A와 B를 더해서 2를 하면 3이고 C와 D를 더해서 2로 하면 5인 거죠. 그러면 A와 B의 합은 6인 거고 C와 D의 합은 7인 거고 얘네들의 평균을 내고 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할 거니까 이걸 4로 나눌 거기 때문에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A-3의 전체 제곱과 B-3의 전체 제곱을 해서 2로 나누었더니 1인 거고 C-5의 전체 제곱을 B-5의 전체 제곱을 해서 2로 나눴더니 4인데 너희들한테 구하라는 건 A-4의 전체 제곱 더하기 B-4의 전체 제곱 더하기 C-4의 전체 제곱 더하기 D-4의 전체 제곱을 4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니?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이 녀석에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갈 거냐는 건 다 전개해서 갑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를 전개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B에 플러스 18 나누기 2가 되시죠. 됐니? 여기서 A 플러스 B의 값이 6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됐어? 그리고 얘가 1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걸 갖고 계산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여기가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2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20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얘네들도 전개하시면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10에 C 플러스 D 플러스 50 나누기 2가 되시고 얘가 4. 이 값이 우리가 뭐였냐면 5였으니까 10이었으니까 갖다 놓으면 50 되고 넘기면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58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얘네들도 전개하는 거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마이너스 8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16, 16, 16, 16이니까 64 보시겠죠. 이걸 우리는 4로 나눈 거야. 됐어요? 근데 이 값이 얼마야? 16이죠. 그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20이라고 했고요. 얘가 지금 58. 얘가 계산하면 계속 와. 마이너스 108 플러스 64 나누기 4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할 수 있지? 됐어요? 쪽 128. 어떤 거? 쪽 마이너스 128. 128. 128이네. 숫자 값을 계산할 건 아니니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두 개짜리 이렇게 구할 건데 여기에 한 20명 있고 여기에 25명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때도 다 전개할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3분 남아서 우리 시험을 또 봐야 되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고등 과정에서 보는 분산을 구하는 다른 방식에 대한 걸 하나 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표준 3포도 설명하고 3포도가 아니라 3포도가 아니라 뭐였지? 이게 삼각형만 얘기죠.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한 점도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오늘은 숙제는 91페이지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완전 노가다 문제들이라서
계속 숫자 계산이 될 거예요. 좀 짜증 날 거니까 이해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평균에 모여있으면 3포점은 작은 겁니다. 됐어? 애들이 모여있으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성적이 고른 거고 3포도가 작은 거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성적이 고르지 않은 거고 3포도가 큰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 오늘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그렇게 많을 거라서. 자,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를 보자.